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동영상을 올리고 몇 개월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개월인데 시장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기준금리도 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많이 올랐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고요. 어쩌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종의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부동산이 무서운 기세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올랐죠. 올랐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우선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 현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자금이 급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격을 내려서라도 거래를 시키다 보면 그것이 또 가격으로 굳어지고 또 시세가 되고 이래가지고 또 그 아래 거래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의 악순환이 전개가 되죠. 근데 이게 길게 갈지 어쩔지는 앞날은 신만 난다고 그러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따라서 인건비도 따라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엄청 상승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동안 오른 물가에 대비해서도 집이 싸 보이고 또 싸게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싸게 분양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다시 또 부동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향후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오겠나 그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변수는 많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든지 이런 다른 변수들이 또 작용을 하면 의외로 또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신축은 건축비 관련해서 결국 오를 수밖에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구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구 감소나 경기 침체 이런 영향으로 좀 가격이 많이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신축이 많이 오르면 결국 그 대체제로서 구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구축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신차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집도 동산하고 부동산이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고요. 좀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축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주변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보수공은 대명루첸에 대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명루첸은 정식 이름이 울산남구 보수공원 대명루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 모습입니다. 여기 대명루첸이고요. 보수공원이 있죠. 바로 보수공원을 앞에 두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호수교가 잘 나옵니다. 울산대교도 근거리에 있어서 동구 쪽으로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주변에 보시면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런 생활 편의시설 등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생활하기가, 쇼핑부터 시작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대명루체는 울산 남구 야운동 401-1에 위치하고 1번지에 위치하고요. 세주소로는 신선로 186분기. 주변 주요 시설은 바로 앞에 야암초등학교가 있고요. 주변에 홈플러스, 수암, 야암 번개시장 위치하고 있어서 쇼핑이나 이런 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야암 사거리와 개티 사거리가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편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남 호수공원이 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전망도 좋을 뿐더러 산책하기 상당히 좋고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또 화학공단이 아주 큰 게 바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또 취업이나 이런 돈벌이 하기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업탑, 변전소 사거리까지 요거 이제 수암로가 있는데, 이 수암로를 타고 접근하기가 좋고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노선들도 잘 정비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이미 동해남부선이 서남역이 지금 경포역으로 이미 바뀌었죠. 대학역하고 중간 지점인데요. 부산에서 이제 전철이 올라오기 때문에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이 다 끝나서 부산에서 전철이 올라오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상당히 부산하고 일일 생활권으로 형성되면서 상당히 편리해지고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KTX가 아마 대강역에서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죠. 부산에서 지금 여기 북구 송정역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이 다 끝나서 또 전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고, 트램이 27년도에 개통할 예정인데 송정역에서 야암 사거리까지 연결되죠. 2호선으로 연결돼서 상당히 이제 대중 편리한, 더 첨단화된 대중교통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트램 1호선은 대학역에서 출발해서 공업탑 벌거쳐서 신북 로타리까지 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KTX역까지 그렇게 건설되는 걸로 되어 있고, 2호선이 북구 송정역에서 출발해서 야암 사거리까지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차적으로 2호선도 계속 확장해 나갈 걸로 보이지만, 2호선도 장기적으로는 앞에 공단도 있고 변전소 사거리 주변으로 인구가 아주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트램이 확장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상황을 보면은 바로 대명루체 나오고 사만 힙합과 바로 부근에 엘리네들이 한 520여 세대 들어오는 걸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죠. 철거는 이미 거의 끝난 상태고요.
이제 아파트 건립에 들어갈 그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B14 지역에는 또 애들 1529세대가 26년도 입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게 한 924세대 정도? 이게 한 834세대 정도 그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시장은 뭐 대부분 지금 거의 뭐 개발이 다 주상복합 이런 걸로 개발이 거의 다 전 단계 뭐 땅 작업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주변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막 전부 대규모 아파트 숲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대명루천이고요. 서남호수공원을 바로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특히 뭐 앞동이나 앞에 위치한 동들이나 고층들은 상당히 전망이 좋으면서도 일조권도 좋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또 뭐 이쪽 부분들은 또 이래 KT 사거리나 뭐 삼사거리나 이렇게 접근하는 데는 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학교도 바로 옆에, 양천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길 하나 사이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울산 대교를 통해서 동구로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난 여기 이제 복선 전철화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이 전철이 부산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태화강역이나 뭐 여기 개운포역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한 2.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에 뭐 공단도 큰 게 있을 뿐더러 이쪽에도 이제 LH에서 개발 중에 있고 이쪽에 계속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KT 트램이 사거리에서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이쪽하고 거리가 딱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견포역하고 태화강역하고 이쪽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역도 하나 생성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주민들이나 공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시청의 민원을 넣는다든지 정치권의 민원을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뭐 개념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단지는 구계동 817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1031대로 세대당 1.26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통 뭐 세대당 2대 정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차를 많이 가지는 시대가 돼서 갈수록 주차장을 크게 짓는 추세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좀 계획 자체는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획만 해도 이게 막 주차장을 많이 짓는다고 아마 지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부 29층인데 일부 21층도 일부 21층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설계상 필요나 전망 뭐 일조권 그다음 용적률 이런 걸 감안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용 승인은 아직 나지를 않았고요.
2020년 1월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대명종합건설하고 대명수완인데 아마 요 계열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16만원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또 이 정도 비슷하게 관리비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면적은 그냥 30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30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상에서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08동을 향해서 이쪽에 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7동과 109동이 옆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가 101동, 2동, 3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109동. 이쪽이 이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동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남쪽 방향으로 호수 뷰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층은 신선산이나 얌초등학교에 조금 가릴 수 있고, 고층들은 호수 뷰가 잘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동간 간격도 비교적 좀 넓고, 또 남향으로 아파트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정남향은 아니지만, 정남향으로 할 수는 없죠. 정남향으로 해버리면 집을 단지 대지 모양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집들을 이제 배치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들이 정남향은 잘 없죠. 남서향이거나 남동향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조에도 문제가 없고, 비교적 전망도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이쪽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호수뷰가 다 나오는 거죠. 호수뷰가 이렇게 다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는 약간 그렇지만 이게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고 이쪽이 남동향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이쪽에서 든다고 가정하면 일조권에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저층 부분이라든지 여기가 101동이거든요.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동 뒷부분 저층, 그 다음에 3동 뒷부분 저층, 이런 쪽에 아주 조금은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조금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외에 특별히 일조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당초에 분양할 때 3억 7천만 원에서 분양을 했는데 이게 무려 임시사용 승인이 2020년도에 났으니까 무려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거죠.
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시공사, 입주민, 또 시행사 간의 분쟁도 많이 생겼고요. 또 그때 한 2018년 정도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억 3천만 원대까지 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뭐 이걸 잡을 수 있어 잡았다면은 뭐 대박이 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임시 사용 승인이 났을 때만 해도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때만 잡았다고 해도 지금 7억대까지 올랐으면 거의 뭐 2, 3억 넘게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숫자상으로만 상승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때 임시사용 승인 전후에서 샀다고 해도 지금 채 2년을 갖고 있기가 좀 힘들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이내에 팔 수는 없으니까 2년 동안 갖고 있다 보면 앞으로 지금은 뭐 가격은 높지만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부동산에 계속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그 어느 시점에 가면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면 그렇게 121%에 달하는 그런 수익을 챙기기는 좀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르기는 올라 있지만 그런 시장을 그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연 내가 팔 수 있을 것인가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 뭐 확인이 되다시피 거의 뭐 7억 초반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행보로 보이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뭐 금매 같은 것도 조금씩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이런 거래들은 아마 정년아 무슨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요 정도에서 탄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면 가격은 조금 뭐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A나 B나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뭐 좀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거래가 별로 없었다는 거 보게 아마 조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정보는 추세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게 공사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야 이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라서 추세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만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3, 4억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그렇고요. 월세도 뭐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추세 판단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고 현재는 뭐 보증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월세는 80에서 135만원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 규모나 뭐 동요별 계획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둘러본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양 후 장기간 공사 지연이 이 아파트에서는 좀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임시 사용 승인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팽창 그리고 뭐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상당히 뭐 급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이는 뭐 비단 대명루첸뿐만이 아닌데 대명루첸도 상당히 뭐 급격한 팽창을 하는 아파트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서 레저, 도로, 교통, 쇼핑 등 생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시너지 효과로 계속적인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조금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측면을 보면 아직도 행정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성키로 했던 주차장도 아직 조성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절차로 해가지고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게 되면서 특히 상가에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라고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서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상가의 장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 상가들을 구입했는데요. 실제로는 뭐 이제 사용 승인이 지연되면서 영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추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또 대출을 자기 돈 막아갖고 사신 분들도 뭐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손해겠지만 돈을 특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월세도 못 받고 거기에다가 또 이자까지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경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뭐 금리까지 급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기회와 리스크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뭐 선택의 문제인데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잘 판단해보고 들어가야겠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뭐 대명루첸 상가가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자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뭐 소비가 축소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가 안 되겠나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또 조금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마쳤고요. 그럼 시각적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 여기 쪽인데 지금 한참 보수공사 하기 전 거푸집 설치해 놓은 광경인데요. 지금은 다 보수공사를 끝나서 깔끔한 건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제 사무실 출발해서 서남 호수공원 쪽으로 뚝을 끼고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야암초등학교가 나오죠. 쭉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대명루첸입니다. 다음 왼편으로는 서남호수공은 열품고 있는 신선산이죠. 신선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옆으로 올라가면 대명루첸 나오는 길이 있고요. 이 앞에 보이는 학교가 야암초등학교입니다. 야암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죠. 길 하나만 건너면 야암초등학교. 그럼 이쪽 길로 한번 가보죠. 이제
대명로천 정문이 나오죠. 여기 정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이 백구동이죠. 백구동. 네, 정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면 이쪽이 지하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이죠. 정문 이쪽이 107동이 되었고요. 이쪽이 107동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구동이라는 게 보이죠. 백구동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뭐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옛날에 전화국이라고 해서 지금도 전화국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KT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KT가 위치하고 있고요. 대명체는 아파트 상가가 아니면 아파트 상가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쭉 있겠죠. 이게 다 아마 대명로천 상가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임시 사용 허가만 지금 아직 대명로천이 나고 정식으로 준공이 안 됐죠. 정식으로 준공이 안 돼서 아마 이게 아직 상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를 투자할 때는 이게 또 앞에 도로도 마주보고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상가 역할도 하면서 또 이쪽 길을 보고 스트리트 상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로 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준공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준공이 안 된 이유는 아마 뭐 구청에 당초에 건축할 때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행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가 아파트 뒤편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지하로 갈 수 있는 주차장 입구가 있고요.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아마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저쪽에 보이는 게 아까 저쪽에서 바라봤던 야암 초등학교죠. 초등학교고요. 왜냐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 또 있죠. 주변에도 전부 거의 뭐 시내로 둘러싸이기도 했지만 주변이 전부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로 지금 트램이 27년도에 양사거리까지 들어오니까요. 이 주변이 전부 일대가 전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건설사정에서 이제 향후 가치 상승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면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실제로도 이제 양사거리까지 트램이 들어오고 하면 걸어서 가서 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명진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사무실에서 아까 정문을 가기 위해서 올라왔던 길이 이 길이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다시 이쪽까지 왔어. 지금 이 위치에 이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명로천 둘러보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